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평생 주유소 직원과 청소부로 일한 로널드 리드란 사람이고요. 다른 한 명은 하버드 MBA를 나와서 세계적인 금융사 메릴린치의 임원이 된 리차드 푸스콘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푸스콘이 압도적인 부자여야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로널드 리드는 죽을 때 80억이 넘는 돈을 남겼고 푸스콘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모든 걸 잃고 파산했다고 합니다. 모건 하우절의 베스트셀러 부의 심리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부를 결정하는 건 당신의 지능이나 학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얼마나 잘 피하냐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모든 걸 앗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수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에 따라 항상 할 수 있고 그 모습이나 방식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가난 스위치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 제가 시뮬레이션 해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의 모건 하우절이 되어서 당신도 모르게 눌러버릴 이 스위치들을 전부 없애드리도록 할게요. 나를 빈곤층으로 만드는 나이대별 최악의 선택지 하나씩 다 확인해 보시고 해결책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20대 가난 스위치는 돈이 귀한 줄 모르는 조급한 욕망에 시간을 팔아넘기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죠. 뭐 시계, 여행, 좋은 차 이런 거 원래도 갖고 싶었으니까 갑자기 돈을 벌게 되면은 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찰리 몽거가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죠. 야, 1억 모으는 거 뭐하기 힘든데 그래도 꼭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흔히들 1억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면 1억을 모을 수 있을지 제가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우측 상단에 연관 영상으로 달아 놓을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더 빨리 모으고 더 많이 모으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면 1억을 금방 모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작은 차이, 그러니까 지금 월급 작으니까 다 써버리고 나중에 월급 많아지면 모으면 되지 라는 생각보다 그 적다고 생각하는 월급이라도 바로바로 모으면 우리가 흔히들 의미 있다고 말하는 1억을 금방 모을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30대의 가난 스위치는 묻지마 투자입니다. 묻지마 투자. 이거는 저도 가끔 하는 실수예요. 워낙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되게 간략화하고 싶어 하고요. 투자의 대상도 줄이고 싶어 하고 또 그 방법도 자세히 공부하지 않게 돼요. 뭐 대표적인 투자 방법이 SCHD라는 ETF에 올인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없고 그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매몰되기가 쉬운데요. 꼭 이 ETF가 아니더라도 어떤 거 하나에만 집착하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바쁘고 어려울수록 그리고 다루는 자금이 늘어날수록 다양한 투자 대상과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크게 엎어지고 크게 돈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20대 때 1억을 모았다는 가정하에 10억까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서 모아야 하는지 제가 영상을 정리해놨거든요. 고정 댓글을 그렇게 꼭 확인해보세요. 자, 세 번째, 40대 가난 스위치는 불안감에 따른 원칙을 어기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워런 버핏도 말씀하셨죠. 제 1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제 2원칙은 제 1원칙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안해지면 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40대에도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사실 좋은 습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면 이런 선택들을 합니다. 뭐 첫 번째로는 따라잡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빠르게 올라가는 자산에 올라타기를 하려다가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뭐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창업을 급하게 해가지고 그 무계획 창업이 큰 실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식에 대한 투자 당연히 좋은 건데 적당한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단 그렇게 투자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면은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에게도 안 좋고 자식에게도 남겨줄 것이 없어서 매우 아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투자를 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투자 습관이 부재한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들을 타산지석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함정 스위치들을 피해가지고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평가 아파트를 적당한 타이밍에 사는 게 유일한 탈출구라고요. 사실 부동산이 무슨 무조건 좋은 수익을 내주는 자산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트 투자는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고 나면 진짜 아무리 짧아도 2년은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자산으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입장에서 어떤 거 하나를 2년 이상 들고 있는다는 거는 굉장히 낯선 경험일 거예요. 코인은 물론이거니와 주식도 사실 한 종목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전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투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투자적 선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수익성이 낮느니 여러 가지 폭락론이 있느니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공부해보고 꼭 보유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실거주 한 채의 경우에는 저는 진짜 고점에서 사지 않으면 그렇게 큰 손해를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 채널에서 다른 영상들을 한번 확인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부의 길, 경제적 자유의 길, 월급 노예를 탈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고 실제로 다양한 컨텐츠들을 소비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정말 실전적이고 압축적으로 내용들을 잘 전달드릴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채널을 구독해 두시고 꾸준히 영상 시청만 하셔도 많은 부분들 고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소심자였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